서지영님이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바빠지네요. 성공 예감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마 뭐 사장님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바쁘실 겁니다. 직원들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상여금을 또 줘야 하는 부담 아닌 부담도 있고요. 또 각종 세금 처리도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도 대표이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쁘세요. 뭐 준비할 거 많으세요? 챙겨드려야죠. 저희 직원분들, 거래처분들과 함께. 예. 추석 선물 세트 직원들한테 주는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과일이 됐든 통조림 세트가 됐든 이것도 세금 처리를 합니까? 네, 이제 명절 선물 많이들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니까 네.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오. 이제 먼저 거래처에게 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접대비 이제 바뀌었죠. 업무 추진비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요, 한도가 있어서 회사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몇 %까지만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 한도를 넘게 되면은 회사가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받는 사람이 직원이다, 내가 직원에게 줬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직원 복지를 위해 회사가 비용으로 쓰는 건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 명절 선물은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리고 또 고가의 선물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큰 거래처 사장입니다. 중요한 분이다. 그러면 뭐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네. 한우 같은 걸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처리가 됩니까? 비용으로? 네, 전부 다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까지만 비용 처리가 돼요. 이렇게 거래처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좀 쓰는 거는 1년에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그 회사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뭐 몇 % 정도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된다, 그럼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서 회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명절 선물을 주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급여 성격이네라고 보고 근로소득세를 매길 수도 있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냐고 하면 보통 이제 10만 원 이내 선물 정도라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작년 2024년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 추석부터, 그러니까 추석 같은 이런 명절에 네.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서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있었던 생일일 때 선물 주는 거, 창립 기념일 때 선물 주는 거 다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됐었는데 네. 추가로 이제 명절 선물까지도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직원을 이렇게 공평하게 줘야지,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라 특정인만 과도하게 챙겨준다면 그거 역시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되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10만 원 이하로 주느냐,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선물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 그러면 추석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거 받으면 여기에서도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까? 네, 이렇게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주는 선물이랑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 이거는 다르게 처리가 돼요. 달라요? 네, 선물 같은 경우는요, 일정 금액까지는 이제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하지만 현금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급여,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이제 일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주는 뭐 현금 보너스다, 상여금이다, 상품권, 이런 거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회사는 이제 미리 세금을 떼고 이제 주는 원천 징수를 해야 되고, 연말정산에도 이 금액은 포함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금이랑 선물의 어떤 중간점에 있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상품권을 봤을 때는요, 이제 겉모습을 봤을 땐 선물 같지만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권은 이제 세금에서는 선물보다는 현금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품권과 현금은 동일하다라고 보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현금이다. 네. 사장님 입장에서 역시나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명절 보너스를 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 명절 보너스까지도 주면서 세금 내면 좀 아깝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주는 명절 상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소득세랑 4대 보험까지도 이제 일부를 떼고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도 이 아까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위한 팁은
이제 첫 번째로 모든 직원에게는 이제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게 중요해요. 특정 직원만 많이 주면 세무서에선 이건 복리후생이 아니라 특별한 보상으로 본다라고 해서 더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면 세무상증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요. 또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대신에 선물로 주는 걸 활용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물건 선물로 주면은 10만 원까지 부가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액을 주기보다는 선물과 현금을 섞어서 주면 세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증빙 자료 같은 건 꼭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지급 내역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는데요. 그렇죠. 지급 내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지출 결의서라든지 지급 대장, 뭐 통장을 이체한 통장 이체 내역 같은 걸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증빙이 없으면 세무조사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회사 세금이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증빙 자료를 챙겨놔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같이 좀 섞어서 주면은 네. 조금 더 세법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또 명절에 특수를 누리는 그 업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건 좀 계절성이긴 한데 네. 명절 앞두고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들 어떤 세금을 더 특히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명절처럼 손님이 많아져서 매출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요, 그것 따라서 세금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도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이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요, 이제 부가가치세 보통 1월에서 6월 상반기 거 세금 신고를 7월에 하고요. 그리고 7월에서 12월 하반기 거 매출을 다음 연도 1월에 신고를 하는데 근데 이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6개월 단위가 아닌 3개월 즉 분기별로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가 있어요. 네. 예정 고지 뭐 예정 신고라고 하는데 명절에 이렇게 매출이 갑자기 많이 늘게 되면 나중에 내야 할 부가세 납부액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하. 잘 챙기셔야 되고요. 네. 또 매출 누락도 또 주의해야 됩니다. 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바로바로 자료가 넘어가니까 신고를 누락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네.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꼼꼼히 본인이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바빠서 또 정신없어서 잊기도 쉽고 매출 누락하기도 쉬우니까는 만약에 실수로라도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 파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자금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출이 늘게 되면은요 이제 현금이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오네 하고 이게 다 내 돈인 줄 알고 바로 다 써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부가세, 소득세 낼 돈을 못 모아두게 되면은 세금 낼 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출을 받아서 세금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10% 정도는 세금용으로다가 따로 적립을 해둬서 따로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매출의 10%는 내 돈이 아니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통장 같은 걸 따로 만들어둬서 이런 걸 관리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부가세 납부할 때 큰 돈 나갈 때 정말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 환급을 특히 이제 명절 앞두고 특별히 좀 챙겨야 할 게 더 있습니까? 네, 명절 대목을 준비하려고 물건을 이제 미리미리 대량으로 사온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부가세 환급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부가세 환급은요, 물건을 이제 본인이 팔기 위해서 사올 때 본인이 냈던 구입가뿐만이 아니라 부가세 10%를 같이 내게 되는데 나중에 팔 때는 내가 이 팔 때 냈던 이제 부가세보다 살 때 냈던 부가세가 더 많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돌려주는 게 부가세 환급입니다. 네. 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증빙을 잘 챙겨야 되는데 물건을 이제 사업용으로 샀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 전표를 반드시 챙겨놔야 환급이 가능하고요. 종이용 수증만 있다 이런 경우라면 환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영수증 같은 돈을 실제로 지불한 기록도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용 목적도 중요한데요. 네. 내가 개인용 가전제품을 샀다든지 아니면 가사 물품을 산다든가 이것처럼 네. 사업과 상관없는 물건을 사면 환급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는 게 좋고 특히 법인회사 같은 경우 사장님 개인 카드라든지 아니면 개인 계좌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제때 받기 위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통 1월이랑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환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 특히 신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처럼 큰 돈이 들어가서 돈을 빨리 환급을 받아야겠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도 가능하니까 기한 맞춰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부가세 환급이 은근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기 환급도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일찍 돈을 돌려주세요 하는 조기 환급 제도가 있으니까는 이 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자금을 빨리 좀 융통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기 환급 신청도 꽤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명절에 사장님들이 좀 챙겨야 하는데 자주 하는 실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특히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거. 네, 이제 명절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귀성길에서 여행 경비 같은 거를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가 이제 사적 지출로 판단돼서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이제 경비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 명절은 따뜻하게, 그러나 이제 세금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챙겨야 될 영수증 같은 것들 증빙을 못 챙겨서 비용 인정을 못 받는다든가, 부가세와 업무 추진비는 한도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신고 납부 기한을 깜빡 놓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챙기면 대부분의 명절 세금에 관련한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내야 하는 그 일정이 연휴랑 겹치는 건 없습니까? 또 미리 챙겨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 연휴가 긴 만큼 국세청에서도 이미 공지를 냈는데요. 이번 10월 초에 추석으로 인해서 좀 장기 연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걸 고려해서 이제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같은 이제 10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9월 귀속분 국세에 대한 신고라든지 납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출 기한을 기존에는 10월 10일까지였는데 이걸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도 10월 10일까지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줬고요. 발급 마감일도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것처럼 연휴 기간 때문에 신고나 납부할 날이 너무 적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네. 이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를 적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고 기간이 뭐 휴일이다, 아니면은 이럴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도 이미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조에 보면은 기한의 특례에는 이제 신고나 납부하는 날짜 기한이 공휴일, 뭐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그 다음 날까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은 이제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인데요. 휴일인데 나와서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하는데 휴일이라서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를 해준 경우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뉴스 정리해 드릴 때도 알려드렸습니다만 대출 만기 같은 경우는 또 연휴 뒤에 갚는 것처럼 네. 세금도 연휴가 끝나고 갚는 걸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통일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나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네. 예,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 또 연휴에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번처럼 연휴가 길면요, 이제 어디 가야 할지 고민도 되는데 네. 이때 세금 포인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과 여행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는요, 이제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10만 원당 1포인트씩 적립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전국 국립공원, 뭐 국립자연휴양림, 과학관, 전시관, 심지어는 영화관에서도 이 포인트를 써서 입장료 할인을 받는다거나 쿠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홈택스 앱인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을 해서 세금 포인트 메뉴에 모바일 쿠폰 바로 가기에서 할인 쿠폰 발행을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걸 사용하기 전에 손택스 앱을 켜가지고 내 포인트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폐업을 했는지 아니면 오늘은 휴관을 하는지 아닌지 여부도 체크를 하는 게 도착해서 쿠폰을 못 쓰는 낭패를 뭐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낸 거 10만 원당 1포인트요. 1포인트 뭐 1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사용처마다 다른 거예요? 사용처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 좋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